먼저 이제 여러분들 질문을 레이즈업 하기 전에 좀 앞에서 이게 좀 달구는 측면에서 사전 질문을 좀 준비된 질문을 할 텐데요. 제가 질문하는데 한 20초 정도만 쓰고요. 그다음 우리 대표님들께서 다 대표님이시거든요. 대표님들께서 자기 본인 회사 좀 소개도 하셔야 되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한 1분 정도 안으로 해당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 질문들도 많이 좀 기다리고 있으니까 앞단에서 제 답변에 너무 긴 시간을 쓰는 것보다 뒤에 좀 질문을 많이 쓸 수 있도록 답변 시간도 좀 조절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을 좀 시작을 할 텐데요. 아까 제가 먼저 사실상 미리 좀 준비하시는 차원에서 우리 김은진 대표님을 언급을 하면서 질문을 좀 했었습니다. 자, 우리 김은진 대표님은 타입드라는 그 글로벌 그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이미 오래전부터 정말 훌륭한 인력을 데리고 창업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일부러 저희가 B2C 스타트업을 한번 모셔서 어떻게 전방산업, 전방에 있는 기술 서비스를 어떻게 받고 있는지를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질문은 사실은 저는 2016년에 웹툰을 하는 국내 유명 기업, 지금은 네이버에 인수됐는데요. 그 기업의 CTO를 만나서 이 질문이 시작됐습니다. 국내에 괜찮은 기술 서비스를 받을 곳이 잘 발견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지금은 좀 왜 나아졌는지, 그게 아니라면 지금은 어떤 식으로 기술을 도입해서 사용하고 계신지, 그게 국산이 아니라면 어디를 쓰고 계신지가 김은진 대표님께 드리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타입드라는 지식 활용을 돕는 문서 협업 사스를 만들고 있는 비즈니스 캔버스의 대표 김우진인데요. 아까 오래전에부터 하고 있다고 했는데 사실 오래되지 않아서 저희가 2년 지금 3개월 차, 업력으로 치면 아직 초기 스타트업인데요.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이제 100억 넘어가면은 와, 좀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그중 하나인 것 같아요. 저희도 지금까지 이제 2년 동안 정말 운이 좋게 73억 원 투자 받았고 다음 달에 아마 기사가 나올 건데 이제 80억 원 후속 투자를 마치고 있거든요. 저희는 이제 한국의 모회사, 미국의 자회사, 저희도 이제 이 미국보다는 이제 동남아 시장에 최근에 굉장히 진출을 준비 중이어서 아마 싱가포르에 내년 초에 법인 설립을 마칠 것 같고 지금 국내외에서 한 40여 명의 인력들이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기술 서포트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사실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여러 가지가 정말 많이 와닿는 게 있었는데 이게 저희가 설레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구글하고 굉장히 강력한 그런 파트너십 관계를 맺고 있어요. 사실 저희는 이제 패키지형 소프트웨어로 시작한 곳이 아니다 보니까 본투 글로벌 그리고 본투 사스 기업으로서 시작을 했고요. 이 여러 가지가 딱 창업을 하고 보니까 운이 좋게 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또 비대면 업무의 뭐 활성화 이래서 저희가 되게 수혜를 많이 받았고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히려 이 거시경제 위기가 조금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어느 정도 이제 최소한의 규모는 갖춰놓은 상태에서 신규 진입 장벽은 더 높아졌고 투자 길이 막히면서 또 반면에 이제 시장의 사스에 대해서 한 작년부터 급격하게 학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 사스가 결국 비용 절감에서 가장 큰 가치를 주는데 이 스타트업은 이미 몇 년 전부터 많이 상용화가 되어 있고요. 대기업들이나 지금 심지어 관에서도 이 사스에 대해서 관심을 이제 막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로서는 또 운 좋게 또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그간 저희는 이제 한국에서는 아예 생각을 안 했었어요. 첫 창업 당시에 올해 이렇게 관련 정책이 나올 거라고도 알지도 못했고요. 애초부터 우리는 글로벌 시장에서 승부를 보자.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세일즈, 뭐 판매를 할 수 있는 플랫폼도 없고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도 아직까지는 뭐 2년 전만 해도 전무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CSP로서는 구글과 이 강력하게 협업을 하고 있고 심지어 이제 고투마켓이라고 하죠. 글로벌 이 판매에 있어서도 구글과의 어떤 시너지 관계를 만들어서 지금까지는 뭐 제품 연동이나 또 실제 이제 세일즈에 있어서도 많은 것들을 같이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이제 아쉬웠던 부분인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글로벌 시장이 크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서 하고 있지만 국내 시장도 분명히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기술 지원이라든지 아까 딱 제대로 말씀해 주셨는데 좋은 아이디어 가진 창업자들은 저희보다도 훨씬 많을 텐데 어떻게 팔지 몰라요. 사실은 그런 채널이 사스는 특히 세일즈맨이 가가지고 판매하는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의 지금 인프라가 이제 국내에서는 아직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라고는 저도 동일하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좀 국내에서 잘 지원을 받기가 좀 그 당시에 없어서, 지금은 있는지는 아직은 답변 안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구글하고 주로 하고 계시다 하고, 왜냐면 구글의 마케팅 플랜들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뭐, 바로 현금을 주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좋은 그 펀딩에 가까운, 같이 파는 거죠. 펀딩에 가까운 지원을 같이 받는 것으로 이렇게 그 프로그램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걸 아마 하시는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약간은 이 도전적인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발표하신 이영수 대표님께 드리는 질문인데요. 제가 이런 주제로 몇 군데 조그만 곳에서 발표를 하다 보면 모든 것이 플랫폼형 사스에 적합한 건 아니다. 부적합한 사스들도 있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소프트웨어 기업 대표님들도 계시고요. 뭐 엔지니어분들도 계시고요. 그것이 적합하지 않은 사스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그냥 개별적으로 파는 게 더 나은 사스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반박을 못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이영수 대표님께 질문을 드려봅니다.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인가 하면은,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부터 3년 전까지,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되는, 특히 AI나 머신러닝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기 전까지, 사스라고 하는 친구들의 가장 큰 적은 엄청난 헤비 트랜잭션 데이터를 소화하는 거였어요.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그때만 하더라도 따라주지 못했기 때문에 심지어 셀스포스닷컴이라고 하는 그 엄청나게 큰 회사도 하루에 API는 2,000번만 열어줘요. 시스템의 CPU는 얼마 이상 쓰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배치 잡은 얼마 이상 돌아가는 잡은 돌리면 안 돼요. 뭐 이런 제한들이 있었어요. 이게 리소스를 쉐어하다 보니까 한쪽에서 부하를 주면은 다른 분들이 그 데미지를 받거든요. 근데 지금은 인프라 환경도 너무 좋아졌고, 그 다음에 뭐 요즘 AI 머신러닝 다 클라우드에서 돌고 있잖아요. 그 정도로 헤비 데이터나 헤비 CPU를 쓰는 것들이 다 커버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환경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플랫폼 기반으로 돌아가는 게 제한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개되어 있는 플랫폼에 예를 들어 국정원의 시스템을 쓴다든지 하는 이런 사회적인 어떤 환경적인 변수 때문에 제한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기술적으로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기술적으로는 제한이 없을 거다라고 감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의 사스가 다 플랫폼형 사스로 가능하다는, 그러니까 이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얼마든지 다음 토론 시간에 얘기해 주시고요. 저희가 또 그런 거 식별해 나가는 것도 저희 연구하는 측면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 번째 질문은 이제는 굿센의 박연정 대표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굿센은 IT센 계열사에서 건설 ERP의 패키지 소프트웨어, 유력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굳이 이 얘기하는 이유는 그 회사가 여기 참여하신 패널 분들 중에서는 가장 큰 회사세요. 그래도 그룹사이고 또 중견 회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이런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차세대 에이파스 협력 모델에서 기업들끼리 서로 내놔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어떤 노하우와 자산 또는 일부의 어떤 투자 같은 걸 서로 이렇게 내놔야지 서로가 될 수 있을 텐데, 아무래도 큰 회사에서 먼저 내놓는,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게 시작이 돼야 나머지 작은 회사들도 따라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연정 대표님께는 이런 질문이 가능하겠습니다. 확실한 사스 생태계가 존재하기 위해서 이런 굿센 같은 회사에서도 이제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실까요? 네, 저는 박연정이라고 합니다. 우선 이제 회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좀 드리면, 저희 구세는 기업 경영관리 전문 기업이라고, 솔루션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축은 ERP를 통해서 저희 이제 고객들한테 경영관리 시스템을 제공을 하고, 구축하고, 유지 보수하고, 운영하는 부분들을 하고 있고, 또 한 축은 최근에 이제 화두가 많이 되고 있는 내부 통제 솔루션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 기업들이 내부 통제에 관련된 프로세스를 구축하면 거기에 관련된 솔루션을 구축하고 운영해주는 부분들이 한 축이 있고, 또 IT센 그룹사에 속해 있으면서 저희 그룹사에 관련된 시스템을 유지 보수하는 ITO 기능들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핵심적인 영역이 이제 ERP 쪽은 주로 저희가 ERP도 그렇고 내부 통제도 거의 한 20년 가까이 업력을 가지고 있는데 각각 자체 솔루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체 솔루션을 가지고 패키지를 가지고 고객사에 들어가면 대형사는 일부 커스터마이징 SI를 병행해서 구축을 하고 구축 이후에는 유지 보수를 하는 형태가 되고, 중소기업은 이제 그 중소나 중견 기업 같은 경우는 아예 패키지 딜리버리가 대부분인 경우도 있고 일부 클라우드 베이스로 서비스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부 통제도 마찬가지로 한 20년 정도의 저희가 업력을 가지고 있는데, 앞서 이제 그 회계법인들이 기업의 내부 통제 프로세스를 구축을 하면 거기에 맞는 솔루션을 딜리버리 하는, 그러니까 전형적인 패키지 기반의 SI를 일부 하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답변 먼저 좀 드리면, 오픈하지 못할 이유는 앞으로 없다. 왜냐하면 자기만 갖고 있는 솔루션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희 뭐 그룹사의 계열사들도 다 SI 사업도 하고 있지만, 특히 저희 구세는 최근에 이제 그 좀 시장의 현황이나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바꿀 수밖에 없는 얘기를 좀 해드리면, 기존 사업의 이제 성장의 한계도 분명히 있고, 국내 시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 그 온프레미스를 선호하는 고객들이었었죠. 이제 건설은 전형적으로 제조 건설 같은 경우는. 그런데 고객도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고, 한 번 구축을 이제 빅뱅 형태로 뭐 10억, 20억 단위로 이제 구축을 하고 나면 5년, 10년 사용 주기가 가장 긴 그 도메인이 제조 건설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렇게 있을 수 없는 환경이 됐어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너무나 가속화되고 있고, 건설도 보시다시피 이제 컨스트럭션과 뭐 테크놀로지를 결합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최근에 막 화두가 되고 있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뭐 BIM이라든지 아니면 그 안에 이제 각 공정들에 대해서 DT를 적용할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10년 전에 5년 전에 구축한 이 시스템이 살아있을 있을 가능성이 낮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경영진도 사실은 경영관리 시스템의 핵심이 이제 ERP고 내부 통제라고 하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경영진들한테 그때그때 적시에 맞는 그 경영 정보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줄 수 있는 환경이 못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현재 이제 국내에는 좀 이런 시장들이 좀 갭이 있는 게, 경영진들은 많이 학습을 하고 돌아가고 있는 DT의 환경에 편승하고 싶어하는 니즈가 있는 반면에, 아까 그 앞서 이제 우리 팀장님께서 발표하셨지만,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조직의 어떤 실제 IT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영역들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렇지만 변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다라고 보여지고, 노하우 그다음에 날리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는 당연히 모든 것을 오픈할 수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기업들도 이미 저희가 찾아보려고 하면 얼마든지 오픈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세는 사실 그 ERP 쪽에서는 업무의 핵심적인 영역, 지금 이제 그 인사나 보통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인사, 회계, 경비 관리 이런 것들은 클라우드로 다 그 서비스 되는 회사들도 있고 쓰고 있지 않냐라고 하지만, 그것들은 단순히 이제 업무 처리를 위한 부분들이고, 실제 그 경영관리 솔루션이라고 하는 거는 기업의 경영진들이나 각 부서에 해당되는 업무에서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들은 다 쓰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들이 고객의 니즈도 있고 해서 실제 업무의 중심에 있는 것들, 뭐 이제 현장에서 쓰고 있는 그런 업무 중심의 단위 시스템들을 클라우드로, 그렇지만
그 반쪽짜리 클라우드, SaaS가 아닌, 저희도 이제 플랫폼이 MS 애저 기반으로 돌아가고요. 그 위에 저희가 서비스하고 있는 공사 관리라든지 분양 관리, 임대 관리 이런 서비스들을 올려서 고객들한테 하이브리드형으로 구독형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어려운 게 저희 전면적으로 빅뱅으로 진짜 딱 SaaS로 가고 싶어요. 서비스를 SaaS로 하고 싶은데 아까 시작하기 전에 우리 이호수 대표님 말씀드렸지만 현업에 있는 혹은 현장에 있는 우리 이제 기업들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기존의 온프레미스 형의 일부 클라우드를 하고 있는 우리 회사 같은 이제 중소중견의 회사들은 다시 조직을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할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 그 역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뽑아야 되고, 모든 조직에 그 SaaS로 가기 위한 하이브리드형 조직,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개별적으로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게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디지포 사스과 저희가 인연이 된 것도 어떻게 이 구센이라는 회사를 사스 전문, 경영관리의 사스 전문 기업으로 만들 수 있겠냐,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컨설팅을 받으면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지금 그 시작에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저희 솔루션을 사스와 사스피케이션 하는 것들도 그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고, 가장 시장에서 사실은 이제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 보면 내부 통제, 결국 그게 이제 향후에 ESG 경영에 있어서 가버넌스 이슈를 모니터링하고 경영진들에게 의사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요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선순위를 두고 사스피케이션을 하고 있는 부분도 하고 있는데, 또 하나는 아예 저희 솔루션을 사스피케이션에서 사스 모델을 만들고 그것들을 마켓플레이스라고 하는 부분들에 올려서 비즈니스를 하고 굿센 자체가 마켓플레이스 플레이어가 되는 부분들까지도 아예 전향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많은 것들을 오늘도 오픈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간단히 뭐 오픈하실 거냐면 예, 오픈하죠. 뭐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그냥 좀 설득력 있게 더 말씀해 주셔서 환경 변화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안 할 수 없다. 게다가 조직도 그렇게 바뀔 수밖에 없다라고 해주신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차세대 뭐 에이파스든 차세대 사스 플랫폼이 뭐라든 부르니 간에 이제 공유해서 그런 협력 생태계의 그림을 제가 아까 그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거기서부터 좀 출발했으면 좋겠다는 저희 연구 과제의 일환으로서 일단 내놓은 거긴 하는데요. 그럼 이렇게 서로 공유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게 될 거냐? 또 다시 물어봐야 됩니다. 또 다시. 그래서 뭐가 또 안 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이런 과제가요, 정책에서는 제일 하기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냥 이렇게 그 프로그램으로 해서 이렇게 보조금 지급하고 이런 게 쉽죠. 막 모아서 같이 R&D와 B&D 섞고 이런 게 너무 사실 실패 확률이 높은 정책이기 때문에 다시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영수 대표님께 좀 여쭙습니다. 이렇게 4세대 에이파스 모델을 한번 협력해서 한쪽에서 이렇게 성공 가능이 있을까요? 만약에 실패한다면 어떤 것 때문에 실패할까요? 저는 비즈니스 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수요처가 있을 거냐. 이렇게 해서 누가 이거를 써주겠다라고 하는 거를 개런티를 받으면은 저는 가장 어려운 숙제가 해결된다고 봐요. 뭐 사업을 하는 뭐 작던 크던 사업체 입장에서는 돈이 되는데 안 할 이유가 없죠. 지금 투자를 하기 어려운, 이제 아주 어려운 재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야 뭐 진짜 누군가 이렇게 도와줘야 되겠지만 조금 자생을 할 수 있고, 좀 전에 이제 우리 구센 박 대표님처럼 수요가 확실히 보장이 되는데 우리가 딴 건 몰라도 뭐 이런 것들을 오픈하고 이런 스폰서십을 하겠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가 있는 회사들이 모일 수 있다면은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수요처가 없이 그냥 한번 만들어 봐. 잘 만들면 혹시 또 알아? 생길지? 이렇게 해서는 저는 이 사업은 시작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 그런 생태계에서 이 사업을 시작한다면은 안 하는 게 낫죠. 기업체 입장에서 시간과 돈을 버리는 거고, 이거를 진행하는 뭐 정책기관이나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 조직에서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처가 명확할 수 있다라면은 시작하는 게 맞다. 두 번째, 오케스트레이션이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많은 회사들, 많은 조직들이 같이 모여서 정말 아까 공유를 하고 자기가 가진 거를 꺼내놔야 되는데 그거를 누군가 계속 끊임없이 오디트해야 돼요. 왜? 여러 회사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한 회사가 자기의 욕심과 영달을 위해서만 자꾸 이상한 쪽으로 드라이브를 한다든지 했을 때 제재를 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 프로그램이 준비가 되고 그거를 아주 투명하게 관리를 하고 표출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두 가지가 있다면은 저는 어느 나라보다 한국이 빨리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역시나 어려운 숙제이고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음을 또 확인하지만 그렇지만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요가 있어야 기업이 모일 수 있고 그거를 중심으로 이제 시작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네네네. 예. 지금 어쨌거나 그 현재 정부가 드라이브하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고 하는 것들이 클라우드를 우선하고 클라우드 퍼스트에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자원들은 리워크하고 리유즈하는 것들의 원칙을 가지고 하고 있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이번 이제 민관 사스 과제들을 선정을 하고 그 수요처로 가는 것들이 그 과제 자체가 저는 이제 수요처 확보를 다시 할 게 아니라 이 과제의 선정 자체가 우리 그 정부 기관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부터 나이파 그다음에 과기부가 쓰는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것들로 과제를 선정해서 우선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그 레퍼런스를 가지고 정부 기관이 실제 쓰고 있는 업무적인 예를 들면 모니터링 도구가 됐든 뭐가 됐든 가장 보편적인 사스를 쓰시고 그것을 결국 이제 민간에 전파할 수 있는 오픈해서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가게 되면 민간이 참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회사는 굉장히 작습니다.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는 사실 소프트웨어를 많이 사지 않지만 정말 이렇게 작은 곳이라도 언급해서 성공 사례들을 만들어 나가서 확산하는 전략을 이거 수평전개라고 많이 하죠. 그러니까 확산하는 전략이라도 작은 것을 하자는 말씀으로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네. 저도 이게 너무 흥미로운 주제여서 저를 아직 초기 스타트업에 초대해 주신 이유가 사실 아까 민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민에서도 이렇게 중견 기업급에서 할 수 있는 것과 본질적으로 하이 리스크를 감당하면서 혁신을 추구해야 되는 이 스타트업의 또 역할은 다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아까 그 플랫폼이잖아요. 어플 에이파스가. 그래서 플랫폼 자체에서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 건 예전에 뉴딜 정책처럼 수요를 먼저 만들어서 기업들이 몰리게끔 하는 거. 이거는 저는 굉장히 좋은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 같은 그 공급자, 이 업체들이 안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그 퀄리티가 이 수요를 처음에 의도적으로 만든다고 해도 그 서비스 퀄리티가 글로벌 경쟁자들로부터 떨어진다면 그건 시장의 선택을 받을 것이고 저희는 지금 2년 된 스타트업이는 지금 현재 184개국에서 사용자가 있거든요. 많지는 않아요. 수리남에도 한 명 있고요. 북한에도 한 명이 있고요. 네, 하여튼 저도 생각보다 이렇게 빠르게 그래도 확산이 될지는 몰랐는데 결국에 중요한 거는 이런 스타트업이든 서비스 프로바이더들 입장에서는 이런 병렬적으로 이런 정책적인 이 플랫폼을 만들어 나간과 동시에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는 결국 돈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수요를 만들면 말도 혁신 스타트업이 나오기 위해서 글로벌 이 사스 플레이어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지금 투자 시장이 얼어붙었잖아요. 정부에서 사실 모태펀드 중심으로 지금 투자 시장이 지금까지 많이 키워져 왔지만 사실 사스 기업이 나오기 어려운 게 이 초기 B2C 플랫폼이나 이커머스나 이런 거에 비해서 초기 투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란 게 무조건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진짜 사스 강국으로 만들고자 한다면 정부에서 민간 쪽에 이런 지원금이나 이런 사업 외에도 사실은 혁신이 가장 많이 일어날 수 있는 민간 펀드를 많이 조성해서 투자가 계속 원활하게 이루어지게끔 좀 더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만들어 주시면 훨씬 더 뛰어난 인재들이 계속해서 유입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재원의 중요성도 강조해 주셨는데 이제 그것은 어떤 보조금이 아니라 그 엑셀러레이터나 벤처 캐피탈들이 좀 성장성 있는 사스 기업들을 발굴해서 그러니까 B2B 사스를 포함해서 얘기하신 거를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이렇게 재원의 펀딩도 중요하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걸 토대로 저희가 좀 신중하게 더욱더 연구와 그 다음에 기업들과 토론하는 그런 자리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